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3 개념적 사고 기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 기하라는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대다수의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기하라는 과목은 쉬운 과목입니까? 어려운 과목입니까? 라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런데 이 기하라는 과목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쉽거나 매우 어렵거나. 중간은 없어. 하다 보면 늘겠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매우 쉽거나 매우 어렵거나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서 교과서나 개념서나 문제집들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능 관련된 전국 모의사만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라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기하라는 과정에 그냥 입문 과정만 공부할 뿐이지 포괄적인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는 과정은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딱 기하가 원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핵심, 기본 개념만 띄어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본 도형과의 결합, 요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에서의 정의와 그 다음에 중학수학이나 아니면 수학원까지에 해당하는 상학함수 때 배웠던 그 기본 도형이 결합이 돼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매우 쉬울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네가 구하려고 한다면 절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하라는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배경은 선기하가 되는 거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 기본적으로 2차 곡선, 그 다음에 평면 벡터, 그 다음에 마지막 공간 도형. 그쵸? 요것은 역할이 뭐냐? 설정과 AND 정의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과 정의만 제공하고 사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하는 처음에 하는 역할이 뭐야 하면은 어떤 놀이터처럼 설정의 역할만 하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정의값만 제공해 줄게. 그러면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이 마무리를 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도형이 뭔데? 라고 하면 중학수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상학, 그리고 하나 더 얹어준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원의 내용 중 바로 삼각함수, 이 내용과 결합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맞이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다. 선기하 후 기본도형, 선기하 후 기본도형,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따라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은 실제 문제 풀이 과정에 한 40%에서 50%만 배우는 거예요. 40에서 50%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 것은 이 기본 도형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중학수학이라고 해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옵션을 다 공부해 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보여줄 칠판 두 바닥만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개념서에 선생님이 4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그 4페이지에 있는 기본 도형을 숙지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모든 과정을 클리어하게 끝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 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기본 도형은 목표가 뭡니까? 바로 기하, 즉 도형입니다. 그러면 도형의 키워드는 뭐야 하면은 바로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하를 냈다라는 건 뭐다? 철저하게 질문하는 것도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기하는 뭐다?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그러면 곡선을 어떻게, 이 도형을 어떻게 설명할까 했더니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 뭐다? 직선 아니면 곡선이다. 직선 아니면 곡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형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직선을 설명하는 원. 곡선을 설명하는 원과 직선을 설명하는 삼각형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곡선에 대한 원을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게 됐어요. 원을 설명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원은 뭐예요? 정의가.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심 그리고 반지름. 자, 따라 하십시오.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찍었어.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찍었다면 여기서 원의 위에 있는 한 점까지 연결해 준다면 이것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설명해 주죠. 그럼 반지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L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죠. 바로 2 파이 R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반지름이다. 그럼 반지름을 알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반지름의 값을 구하려면 중심을 알아야만 반지름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길이나 넓이는 언급을 했는데 각도에 대한 언급이 없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 그게 바로 CF. 원주각이다. 이게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각은 뭘까? 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있는데 현재 보면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세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각도를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는 얼마다? 2분의 세타. 이게 원주각, 얘는 중심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원의 일부분을 따오는 얘가 바로 뭐다? 부채꼴 이렇게 되겠죠. 결국 내 관심사는 원에서 부채꼴로 가는 과정. 결국 부채꼴을 공부하는 과정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원주각이 부분집합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부채꼴은 수학 1에서 배웠던 것 같아. 맞아. 상학함수 시간에 배웠던 거지. 그럼 부채꼴의 정의가 뭐냐면 원의 한 부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를 우리는 부채꼴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것이 바로 반지름이고 여기가 중심각, 요거 L 값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L 이퀄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R 곱하기 세타.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지? 하면 반지름과 중심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과 중심각 전부 다 누가 핵심이야?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이란 원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 존재, 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채꼴 구하려면 결국 뭐 해야 돼? 반지름하고 중심각 가져와.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할 때 중심각 감춰야지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원주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타에서 2분의 세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나는 구하는 값이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2분의 세타를 주고 거꾸로 세타 값 구해와 라고 질문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목표는 뭐다? 중심각 감추기다. 목표가 뭐야? 하면은 중심각 감추기가 되는 거야. 목표는 중심각 감출 거야. 요것이 이제 원주각의 목표예요. 그러면 중심각만 구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부채꼴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곡선이 나오면 딱 두 개 떠올리세요. 원,
부채꼴. 원, 부채꼴. 결국 부채꼴은 뭐다? 원의 부분집합이며 부채꼴의 꼭지점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인 삼각형을 공부하게 될 텐데 삼각형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살짝. 삼각형이 있어요.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는 과정 중 무조건 사각형은 없는 겁니다. 사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평행이동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 잘라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든지 평행이동해서 삼각형을 유도해서 막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갈라지냐? 하나는 직각 삼각형이 있고 또 하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직각삼각형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길이를 두 개 줄 거야. 하지만 각도는 주지 않아. 자, 이럴 때 공부하는 내용이 뭐지? 아, 맞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A고 이게 B가 된다면 여기가 C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값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길이는 하나야. and 각도를 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얘가 세타고 C고 A고 B가 나왔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무엇인가? 그러면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뭐죠? 라고 하면 A분의 B다. 이 되는 거야. 특히나 우리가 각도를 알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0도, 150도도 가능하겠죠. 바로 이렇게 특수각을 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해결했으니까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에 대한 해결이야. 그래서 길이를 하나를 주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다. C를 알고 있다면 각도 아니까 사인 통해서 B, 코사인 통해서 A. A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통해서 C, 탄젠트 통해서 B. B를 알고 있으면 사인을 통해서 C, 탄젠트를 통해서 A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각도를 주면 나한테 길이값 하나를 줄 거야 라고 꼭 알고 나서 그 상태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데 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과정인데 바로 길이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한 개를 줍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각도를 주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각도를 안 준다는 게 뭐지 하면 바로 특수각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원래 길이를 두 개 알아야 3대 4대 5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두 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근데 길이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안 써. 각도를 안 주면 삼각비도 안 써. 이런 뜻이잖아. 맞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닮은 비를 쓰는 거야. 닮은 비 활용이 됩니다. 아, 닮은 비를 활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같은 모양의 그림이 현재 문제 안에 존재한다. 자, 이 점을 꼭 가지고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풀고 싶을 때는 항상 그림을 두 개를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똑같이 그리세요. 대신에 각도가 같아야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럼 현재 여기가 A하고 B야. 예, 그러면 AH고 여기는 BH야.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이가 어때? 라고 하면 A 대 AH는 B 대 BH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를 찾아오시면 돼요. 보통 줄 때 한쪽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3대 4대 5야 이렇게 주고 여기는 간단하게 6이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3대 4대 5, 얘가 6이야. 3에서 6으로 몇 배? 2배. 그러면 4니까 여기는 8, 5면 여기는 10. 이렇게 해서 값을 꺼내가라 라는 메시지고요. 실제 2차 곡선의 포물선의 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닮은 비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꼭 필수 사항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직각삼각형 아닌데 할 때 쓰는 과정인 거죠. 직각삼각형 아니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사실은 수학 1에서만 공부해보면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게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 삼각함수는 배울 때는 많았는데 왜 문제가 몇 개 안 되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의 삼각함,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의 대다수의 내용은 전부 다 이과 과정에 와서 하나는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 또 하나는 바로 기하라는 전 과정에 써먹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은 철저하게 여기서는 길이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2개. 길이가 2개. 동시에 and,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도 2개를 알아야만 한다. 그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야 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원래는 원 밖에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수학원에 출제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깔끔하게 철저하게 남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걸 내보자. 바로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게 뭐야? 사인 A분의 맞은편 길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같은 게 뭔데? 하면 사인 B분의 B. 그쵸?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사인 C분의 C도 똑같은 원리 쓰는 거니까 그 중에 딱 2개만 적어보자.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이 식의 특징은 길이 값이 몇 개야? 2개. 각도가 몇 개야?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 플러스 조건문까지 합쳤을 때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길이가 2개, 각도가 2개라는 건 바로 사인 법칙을 할 때 쓰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어떨까? 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은 길이가 3개고요. 각도가 1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길이가 3개고 각도가 하나다. 그러면 이 설명 그대로 따라서 표현해 본다면 여기는 A, C, B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러면 여기서는 양변과 여기를 굳이 현재 B라고 쓰지 않고 그냥 세타를 잡아준다면 양변과 끼인가 가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준다면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대로 따라가 보니까 A, B, C 길이값 몇 개? 3개와 각도 하나의 관계를 코사인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구하는 값 플러스 조건문의 내용이 이러하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용은 반드시 이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2차 곡선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길이도 나왔고 각도에 대한 언급도 알겠는데 딱 하나 빠진 게 바로 뭐냐면 넓이에 관한 정리도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과정인 넓이를 한번 다뤄봅시다. 넓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바로 수직이 있느냐, 높이가 존재하느냐 라고 문제를 묻는 건데 높이가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수직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동시에 나는 너에게 따로 특수 각도를 주진 않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직이 있다는 조건 대신에 각도는 주지 않아 이게 됩니다. 경우의 수 3가지죠. 첫 번째,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 수직이라는 값이 어디 있어 하면은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B라고 주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다루는 식이 뭐야 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수직을 주면 문제 푸는 게 쉽고요. 만약에 그래서 넓이 구해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수직을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를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예요. 높이를 안 주겠어 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반드시 이것은 수직이 없다 and 나는 반드시 끼인 각도 하나를 줄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상대방이 각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 이렇게 A 값하고 B 값이 있는데 가운데 세타가 껴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수직이 없다는 뜻이니까 편하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것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선생님이 담아서 정리해 놨으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습득하시고 완벽하게 그걸 마스터한 상태에서 이제 본 내용인 2차 곡선 포타쌍의 내용과 결합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2차 곡선 본론인 포물선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 들어가는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기하는 철저하게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외운다 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을 게 바로 2차 곡선.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포물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 라는 건 정의를 좀 알아가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뭘까? 라고 살펴본다면 정의란 바로 한 초점과 준선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경은 반드시 내가 알아야겠다. 뭐가 있어야 돼? 아, 그렇다면 나는 바로 초점과 한 초점과 기본적인 준선을 꼭 알아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설정을 잡아서 상대방이 일단은 가장 기본형이니까 중심을 어디다 두면 좋아 하면 기준은 원점이 잡고 싶어. 그래서 나는 초점을 하나 잡아서 F라는 점을 P,0을 잡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같다고? 그러면 이 대칭되는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X equal 마이너스 P로 잡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당신이 말하는 요 라지 P에 해당하는 X, Y가 있을 거 아니냐. 그쵸? 자,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H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보고 싶은 요 거리가 뭐야? 라고 한다면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의 X-P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고요. PH는 어때? 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Y 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걸 수선의 발 내리면 X는 마이너스 P고 Y는 똑같이 스몰 y야. 그러면 결국에 무슨 값? Y 값은 차이가 안 나. X 값 차이 갖고 와. 그러면 X 빼기 빼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P의 절대값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뭔데? 라고 한다면 PF라는 길이가 PH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 정리해 본다면 PF는 뭘까? 아, 루트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바로 뭐다? 절대값 X 더하기 P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보면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요. 절대값 X 더하기 P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은 절대값은 음수 안 만들 건데 제곱도 음수 안 만들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것을 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그러면 얘랑 지워지겠지.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제곱 이퀄 4px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정의가 뭐였어? 바로 pf 이퀄 ph라는 거. 자,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뭐였다? pf 이퀄 ph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살짝 보여드렸지만 표현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중요할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재 여러분이 이 증명하는 과정 쭉 보였죠?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x 더하기 p를 구하려면요, 결국 뭐가 필요하지 하면 바로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중요해요. y제곱 이퀄 4px입니까? yes.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한데? 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는 포물선 위의 점의 좌표가 주인공이 됩니다. 포물선 위의 점의 좌표를 꼭 구하자. 꼭 구하기. 강조했어요. 꼭 구하기.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뭐 하지 마라? 주의할 점은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지 마시고요. 관한 정리는 하지 마. 다시 말하면 여기가 A야. 그럼 여기를 간단하게 뭐 5A 더하기 4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A, B, A, B 쓰면 되는 거지. A, 뭐 A제곱 마이너스 4A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이 포물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 좌표의 값을 알아야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별표 빵빵빵빵빵 100개를 해주세요. 결국 최근에 포물선에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는 전부 얘가 지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y제곱 이퀄 4px를 준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정의였다면 살짝 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정의.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 해석은 뭘까요?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야, y제곱 이퀄 4px래 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그림을 그리시오는 뜻이에요. 그림 그리시오. 그림 그려줘.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초점과 준선 구하세요. 세 번째, 정의를 표현하세요. 정의 표현하기. 자, 그러면 나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은 더 이상 다른 내용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야, 그림 그려가지고 초점과 준선 좀 구해봐. 그리고 정의 표현했으면 너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y제곱 이퀄 12x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그리려면 여기는 1차식이고 여기는 몇 차식이면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x값을 하나 넣으면 y가 2개 나온다는 얘기야. x값 하나당 y가 몇 개? 2개. 그런데 y제곱이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x 하나당 y가 2개인데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4px인데 4p가 10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초점이 있겠지. 항상 포물선의 안쪽에 초점이 존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선은 반대쪽에 여기는 x 이퀄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pf하고 ph가 같겠구나. 여기까지만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해본다면 살짝 왼쪽으로 가볼까요?
살짝 넘어와서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선생님, 만약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y 현재 x의 제곱이 마이너스 8i가 나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해보면 딱 보면서 아, 여기는 이번에 y가 1차식이구나. 그럼 y 값을 넣어서 x 값을 구하는 거야. y 값 하나당 넣어주면 x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는 함수가 아니니까 꼭 x를 넣어서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넣든 y를 넣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y도 어떤 거 넣어야 돼? 0이나 음수를 넣어야 0보다 작거나 크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점 어디 있어? 아, 초점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4p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4p가 마이너스 8이면 p는 얼마지? 4p가 마이너스 8, p는 마이너스 2. 정답. 그럼 0,-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잡아줬으면 그것의 건너편에 준선이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y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까지만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지 포물선을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정의인데, 정의. 그러면 이 정의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꼭 기억하세요. 2차 곡선 위의 한 점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왜냐면 포물선, 타원상 곡선이 다 똑같기 때문에. 2차 곡선 위의 한 점과 초점이 초점 또는 준선에 연결된 직선이 있느냐 또는 선분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한 점과 초점 또는 준선에 연결된 직선 혹은 오와 선분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문제 안에 이 설정 깔아줬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있으면 100% 정의를 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컨셉을 줄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초점이 있지요. 예. 그리고 여기 준선이 있어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를 간단하게 마이너스 P라고 잡아줄게. 그러면 상대방은 뭘 잡느냐? 요 한 점을 잡아주고 그림에서 딱 요 길이만 줍니다. 요 길이가 간단하게 뭐 스몰 한제 간단하게 여기는 T야 이게 준단 말이에요. 야, 이게 T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걸 보는 순간 아하, 얘가 바로 T겠구나 라고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쏙 하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주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 선생님, 이게 포물선이 있는데 초점이 여기가 P, 0이야. 스몰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는 같은 P는 아니야. 여기는 라지 P고 여기는 스몰 P니까 그냥 좌표의 하나의 표현이고 여기는 좌표의 점을 상징하는 뭐 라지 A, 라지 B 같은 표현일 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기다 Px, Y를 주고 요 길이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요 길이 간단하게 S야. 이게 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라는 건 얘가 S란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으니까 이거 주면 샥 하고 난 이걸로 바꿔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초점을 주면 초점과 2차 곡선의 한 점이 연결된 선을 준다면 아, 이거는 바로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다는 표현을 바꿔주시고 준선하고 이 한 점이 연결된 선을 주면 우리는 초점과 연결된 선의 길이도 똑같구나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2차 곡선 위에 좌표값 구하기가 필수라는 얘기예요. 좌표값 구하기가 필수다. 2차 곡선 위의 포물선 위의 좌표값 구하기 필수. 자, 시험 문제도 딱 그렇게 주고 빠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원상호선은 잘 안 나오는데 포물선은 처음이다 보니까 점수 주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평행이동이에요. 자, 평행이동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기본형, 그 다음에 이동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 한다? 기본형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동하기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y제곱 이퀄 4px야 있단 말이에요. y제곱 이퀄 4px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내가 그렸단 말이야. 초점이 얼마야? p, 0.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y-n의 제곱 이퀄 4p에 가로 열고 x-m 이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항상 평행이동은 이미 선생님이 개념적사하고 수투에 있는 함수특각에도 얘기해 주지만 항상 x나 y 앞의 개수는 반드시 1 나와야 됩니다. 해석을 하려면 x와 y 앞의 개수는 꼭 1이 나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건 x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y축으로 m만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옮겨주시면 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y축으로 m만큼. 아, 그래서 이 그림이 따라서 움직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값도 움직일 테니까 라지 f는 얼마가 돼? m만큼, m만큼.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p 플러스 m이지요. 여기는 n이지요. 그쵸? 준선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y로 움직이면 상관없잖아. 그럼 x로만 움직인다면 아, 여기에 준선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준선이 있다. 그러면 준선은 얼마야? 마이너스 p에서 m만큼. 아, 여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구나. 바로 이렇게 문제를 설명해 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포물선에 관련된 기본적인 옵션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현재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배웠던 것만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차곡선의 식을 주면 그림 그려, 초점 준선, 그리고 표현한 다음에 정의까지 표현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유형의 맵과 동시에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 배운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 설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의 맵은 앞으로 타원상호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문제를 낼 때 키워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림이 없다. 여기는 그림이 있다. 여기는 그림이 없다. 이게 되겠죠. 그럼 뭐가 더 쉬울까요? 라고 하면 대다수 학생들은 당연히 그림이 있는 게 더 쉽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림이 있다라는 건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다, 복잡하다. 등장인물이 하나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림이 단순해지는데 이 포물선 위에다가 삼각형을 얹거나 직선이 추가되거나 이러면 내용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했을 때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어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림이 없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쉽다라는 뜻인 거예요. 단순하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경이 나옵니다. 그럼 배경이 나왔을 때 역할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학 1을 들었다면 지수로그 함수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지수로그 함수편에 설명해 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배경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좌표, 축, 도형, 함수.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는 좌표, 축, 도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좌표, 축, 도형이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림 그려라가 목적인 거예요. 그림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을 살펴보니까 1번 그림이 존재합니까? Yes. 그러면 1번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그림 보기. 2번 수치 5와 성질을 입력해 주세요. 성질 입력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없습니까? 예. 그림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단순해지니까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5와 성질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건 이렇게 설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2차 곡선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하의 역할 끝이에요. 포물선의 역할 끝. 여기까지가 포물선의 역할 끝. 그렇다면 이제 누가 와라? 조건문 와라 이거죠. 예, 조건문. 조건문, 그 다음에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조건문에서 뭐 해준다? 도형의 특정 상황을 제시합니다. 조건문은 도형의 특정 상황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이 식은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 파트인 만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세요. 최적화 정리 필수. 최적화 정리 필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최적화 정리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요,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다가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부터 복잡해지네? 그럼 복잡해지면 그 순간 스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나오는데, 구하는 값은 목표가 뭐냐?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정리 후, 최적화 정리 후, 그 다음에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세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기본 도형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도형의 설정이 따라온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하에 관련된 모든 전 과정에 대한 포커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매핑이 있죠? 거기다가 꼭 한번 정리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 설정만 따라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좌표, 축, 도형, 함수 떴다라는 건 상대방의 조건문의 설정에 뭐가 나올 거야? 그림을 그리시고 만약 길이, 넓이, 각도가 뜨면 철저하게 목표는 기하학이다. 길이, 넓이, 각도가 있다면 이거는 목표가 철저하게 기하학이다. 도형이 주인공이 되는 내용이 될 거고, 만약에
길이, 넓이, 좌표 값이 각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네, 이거 없는데 하면은 좌표 성분만 물어보고 빠질 거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꼭 기억하세요. 포물선 위에 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포물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또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강조 또 하는 거야. 포물선 위의 좌표값 구하기가 필수다. 계속 강조해드리니까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절대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 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몇 번을 노파심에 챙기고 또 챙기겠습니까?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우리 촬영하시는 분께서 다 이거 잡아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딱 눌러가지고 뭐 하자? 캡처 한 다음에 필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필기 마스터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풀이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싹 지우고요. 바로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시간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하고 본격적인 난이도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자, 1번입니다. y제곱 마이너스 4y예요. 그러니까 제곱 딱 보자마자 포물선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식이 나왔는데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뭔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x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평행이동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뭐 할 거야? 기본형 만들 거야. A는 양수로 써 있네요. 그러면 아마도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F는 4P가 A니까 여기는 4분의 A, 0 이게 되겠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A고요. 평행이동 해주세요. y-2의 제곱은 ax야. 아니 그러면 이 그림을 단순하게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 그림 그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여기 있겠네? 예. 그러면 x값은 변함없는데 y값만 두 칸 올라갔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초점의 좌표가 얼마래? 문제에서 얘가 3,b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12가 나올 거고 B는 2가 나올 거다. 끝.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정답은 14.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쉬워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부터 이제 길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하해요. 현재 y제곱 이퀄 12x입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y제곱 이퀄 12x야. 그러면 여기가 초점이 3,0이고 꼭 잊지 말아야 될 준선 필수입니다. 짝꿍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PF의 길이가 9래요. 여기를 간단하게 잡았을 때 P라고 잡아주면 여기 간단하게 A, B라고 할게. PF라는 길이가 9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내가 알아야 될 식은 넣어주는 순간 B제곱 이퀄 12A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B값까지 구해달라 할 때는 써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가 9라는 거 알았다는 건 여기가 9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가 마찬가지 9다.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3이고 여기가 A니까 이 길이는 A 더하기 3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 더하기 3이라는 값은 얼마다? 9. 그러면 A는 얼마 나온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강조해 주는데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개념을 배운다는 건 가급적이면 따라가 줄 텐데 따라가 주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해 줘야죠. 보통
엄마하고 애기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애기 놀 때 어떡하죠? 가급적 애기가 뭐 하고 싶대. 그러면 위험하지 않으면 엄마는 그냥 냅둡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될까? 갖고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위험하지만 않으면 갖고 놀아도 막 신나게 놀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애기가 만약에 깨진 유리라든지 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한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거는 엄마들이 빨리빨리 다 치워버리거나 못 만지게 막죠. 포물선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항상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에 좌표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꼭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좌표를 나중에 만들었어가 아니고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상대방의 질문을 따라가 주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또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 이퀄 8X래. 그림이 없다는 건 내용이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빠르게 8x 구해주시고 초점이 2,0이며 준선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p a, b. 여기는 되게 친절한 거야. 왜? a, b야 라고 말해줬거든. 그쵸?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기서 원하는 요 길이가 얼마다?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 길이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a이고 마이너스이니까 합쳐주면 a 플러스 2가 되겠네. 예스. 그러면 a가 얼마 나온다? 2 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값을 넣어주시면은 b제곱은 8a야. 그러면 넣어주는 순간 b제곱은 16이니까 b는 얼마야? 4하고 마이너스 4.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뭐래? b가 0보다 크다라고 옵션을 주는 거지. 그렇다면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정답 6이지. 이렇게 문제를 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현재 1번, 2번, 3번 푸는데 1번 제외하고 1번에는 길이 이런 게 조건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2, 3번처럼 길이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쉽지만 가장 내가 더 편하게 쉬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얘가 왜 쉽게 쉬울까 하면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기본도형하고 현재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도형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 그래서 문제가 쉽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자, 이번에 갑니다. y제곱 이퀄 4x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1,0이구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안 나온 거 준선이죠. 그러면 저 옆에 뭐 해야 돼? 준선도 꼭 표기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x 이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x 이퀄 얼마다? 마이너스 1 표기해 주시고 두 점 A, B의 x좌표는 1보다 큰 자연수다 설명되어 있어요. 자연수다. A, B가 자연수구나. 그러면 난 여기다 편하게 첫 번째는 A, B라고 할 거야. 여기는 C, D라고 할 거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A, B랑 1,0, C, D랑 1,0 거리 구하시면 어때요? 되게 복잡한데 왜? A-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이거 어떻게 풀지? 맞아요.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 지금 이 길이 구했습니까? 예.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 큰 자연수이고 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이고 ABF의 X좌표가 6일 때 F 곱하기 BF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X좌표니까 A도 1보다 큰 자연수고 C도 1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설명이 된 거고 두 번째 옵션에서는 AFB, 삼각형 AFB 무게중심의 X좌표 X좌표가 6이다 설명되어 있고 세 번째는 AF랑 BF라는 길이에 무슨 값? 최대값 가져와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모아보자고요. 첫 번째 무게중심이 X좌표가 6이라고? 그러면 AFB니까 이거로 연결된 이 삼각형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C 3분의 0 더하기 B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뽑아볼게. 얘가 얼마야? 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C가 18이고 A 더하기 C는 얼마 나온다? 17이네. 이게 되는 거죠. 요거까진 보장이야. 근데 AF하고 BF인데 AF하고 BF, AF하고 BF죠. 이 길이에 대한 최대값 가져오라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AF랑 같은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랑 같은 거 누구? 바로 요 길이. 요거는 A에다가 1만큼 더해준 A 플러스 1. 이걸로 대신해줘.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온대? 여기도 연결해줘.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1에다가 여기 있는 C까지 합쳐서 C 플러스 1로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C 플러스 1. 여기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아까 한 대까지만 해보고 멈추라 했죠. 그럼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하니까 AC 플러스 A 더하기 C 플러스 1 나와.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17이야. 그러니까 나는 A 곱하기 C만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힌트가 뭐였어요? 나는 자연수다. 이게 되는 거야. AC가 1보다 크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곱까지 한번 가볼게. 내가 2야. 그러면 여기는 15. 3이면 14. 4면 13. 5면 12. 이렇게 될 거라고. 구해주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30. 이거는 42. 이거는 52. 이거 60.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두 수의 간격이 좁아지면 최고 높은 것 같겠네. 맞아요. 그러면 A하고 C의 최고 가운데는 17이니까 9.5네? 아니야, 8.5다, 8.5. 그죠? 예. 하여튼 8.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8, 9면 되겠네. 혹은 9, 8이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2라는 값이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야. 아, 여기가 72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가 맥시멈 값이 72라면 이 값은 바로 90이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최대값 얼마야 하면 90. 바로 2020년도 9월 모평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선생님이 제일 잘했던 건 뭐죠? 일단 거두절미하고 뭐 하자? 좌표의 성변을 표현해주고 그 좌표의 성분을 통해서 거리를 구한다. 특히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계속된 문제들, 즉 5번부터 끝번호까지도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꼭 임의적으로 설정해주고 나서 문제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강에서는 가볍게 여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2강부터 나머지 5번부터 끝번호까지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